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적이 정해지고 고객의 특성이 정해지게 되면 사실상 목적은 그 전이의 목적은 보시는 약 3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은 낮추되 최초 구매는 높이고 온보딩은 높이면서 추천 고객은 높이는 것이고 사인업하거나 구매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서베이나 프로필을 완성하게 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트에 제품을 넣었지만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 촉진 메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서베이를 했을 때 혹은 그 관련된 리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구매한 고객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 또한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시간에 꼭 하나씩은 있게 되는 기념일, 날짜 기반의 캠페인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4개의 샘플 전이는 방금 보셨던 파닷의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마케팅 클라우드의 전이 빌더를 통해서 설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고객사에서 사용하셨던 사례이기도 하지만 제가 부분적으로 각색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초에 들어오는 고객이 있을 때 다양한 오퍼를 주고 어떤 오퍼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적인 컨텐츠를 발신할 때에는 흔히 말하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제목 혹은 발신자명, 컨텐츠를 변경하고 그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컨텐츠를 찾아내서 나머지 대상자에게 발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연속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A/B 테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수작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고객이 들어왔을 때 랜덤 스플릿을 통해 고객을 무작위로 약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어 첫 번째 그룹에게 오퍼 A를, 두 번째 그룹에게 오퍼 B를, 세 번째 그룹에게는 기존의 콘텐츠 혹은 오퍼가 포함되지 않은 콘텐츠를 발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콘텐츠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였고 혹은 어떤 콘텐츠에 링크를 타고 들어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더 뛰어난 오퍼를 찾아내고 여기에서 나아가 특정 기간의 실험이 끝났을 때에는 전이의 버전을 올림으로써 기존의 콘텐츠는 유지를 하거나 혹은 변경, 업데이트하면서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전이는 온보드 혹은 인게이지에 해당하는 전이입니다. 가장 흔히 직전에 보셨던 오퍼와 엮여서 발신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초에 웰컴 메일을 발신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컨텐츠를 발신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제품 소개를 발신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그런 신규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온보딩을 위한 컨텐츠를 1회에서 약 3회까지 약 2, 3일 간격으로 발신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은 다소 기간이 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1일에서 2일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설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수요 혹은 그 마케팅 캠페인의 긴급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웰컴 메일을 보내고 온보딩 메일을 연속적으로 보낸 다음에 결과적으로 최종 메일에 링크를 클릭하였는지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하였는지를 판별해서 만약에 그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전이는 위축에서 종료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클라우드와 연동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요.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고객과 관련된 캠페인을 모두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이 사람들, 온보딩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캠페인에 고객을 추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념일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고객사마다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생일 축하로 시작하지만 연속된 전이로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메시지로 발신을 하되 트래킹이 가능한 혹은 트래킹 코드가 심어져 있는 링크를 포함함으로써 이후 작업들은 부차적으로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메일로 관련된 연속적인 캠페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기본적으로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구매하였는지 예를 들어 생일 쿠폰의 15%를 발행을 했었다면 해당 쿠폰을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별을 위해서는 마케팅 클라우드가 해당 정보를 모두 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커머스 사이트와 마케팅 클라우드 간의 연동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연동을 통해서 해당 필드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에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쿠폰이 버려지지 않도록 리마인드를 발행하고 2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발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이를 종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전이는 애드보케이트 전이입니다. 사실상 리테일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브랜드에 대한 불쾌한 경험을 낮추는 것 또한 사실상 마케터들의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을 적시에 전달할 것인가가 미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케팅 클라우드는 전신인 이그젝트 타겟이 이메일 캠페인에 최적화된 솔루션이었던 만큼 대부분 이메일 컨텐츠 발신 그리고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처럼 긴급한 메시지를 발신하게 되는 특히 불쾌한 상황에 대한 사과를 발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푸시 메시지 또는 SMS 연동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전달하고 그 부분이 아래쪽이 되겠죠. 그 이후로 약 하루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었을 때 여기서의 전제는 이미 그 물건은 발송이 됐어요. 물건은 발송이 됐는데 시차가 있다는 걸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한 상태에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서베이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서베이는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베이를 포함하지는 않고요. 서베이 몽키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나중에 확인해 왔을 때 긍정적인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쿠폰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었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사과하는 메시지와 함께 관련된 케이스를 생성함으로써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팔로우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은 마케팅 클라우드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생성, 관리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